네, 발표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콜드체인 관리가 비즈니스 지속과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왜 콜드체인이라고 하고 규제를 먼저 꺼내게 되었을까요? 규제와 콜드체인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을까요? 코비드-19 이후에 물류에 대한 공급망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냉동 분야의 경우 지난 2020년 1,580억 달러에서 연평균 7.6%씩 성장해서 오는 2025년에는 2,2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냉장 분야 역시 2020년 753억 달러에서 연평균 8.2%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1,117억 달러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백신에 대한 도입 과정에서 콜드체인이라는 용어가 매일 뉴스나 신문에 오르면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선물류, 정온, 항온, 정온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호용이 되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IT나 설비, 농식품, 의약품은 물론 일반 소비재 분야까지도 그 범위가 좀 확대되어서 용어를 흔히 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좀 우픈 얘기지만 이번 박람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스에 오셔서 이 콜드체인이 비트코인 중에 하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장입니다. 신선식품이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던 이런 콜드체인 시장에서 코비드-19의 확산으로서 그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으로만 보면은 2020년 의약품 생산 실적 변동 추이를 보면요. 21년도 의약품 생산 실적은 약 한 25조 4,906억 원으로 2020년도보다 약 3.8%씩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고요. 수출 실적은 11조 3,642억으로 14%, 그리고 수입 실적은 11조 2,668억 원으로 약 35.5%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생산 실적은 매년 약 한 5.8%씩 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 연평균 생장률보다 약 3배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세계 콜드체인 의약품 시장은 3,880억 달러로 오늘자 환율로 하면은 한 554조 정도의 시장인데 전체 의약품 시장의 한 1조 3천억 달러에 한 30% 정도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사실 국내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에 대한 관심을 되게 촉발시켰던 트리거였던 사건이 2020년 10월에 발생했었던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 사태입니다. 그렇게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그런 백신을 담은 상자가 상온에 노출된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 백신에 대한 이슈가 생겼었는데 그걸 그대로 냉장 차량에다 담아가지고 유통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그 유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받았던 많은 노인분들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큰 후유증들을 남기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많은 백신들이 또 폐기가 되었고 이 사건이 바이럴을 엄청나게 타면서 그런 큰 관심을 끌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해당에 운송했던 백신은 종이 상자, 종이 박스에다가 운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또 한번 중요한 사실은 해당 움직였던 유통을 했던 백신을 유통했던 업체는 명시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령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 판매 관리 규칙을 살펴보면 그런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재 등을 수송함에 있어서는 그 수송거리, 수송시간들을 고려해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수송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냉장 차량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수송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냉동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의약품 수송 관련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전용 수송 용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스박스나 아까 말했던 종이 상자 박스로도 허용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제 온도 유지에 대한 검증 장치랑 그런 단계들이 법령에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이외에도 콜드체인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아쉽게도 기존에 이제 그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 기록 장치, 타코메타 장치는 그 유튜브에서 타코메타 조작이라고만 쳐봐도 너무나도 손쉽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공유가 되어져 있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의 사례들도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기록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위협적인 요인이고, 또 콜드체인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자라든지 혹은 수령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인지나 교육 등이 좀 덜 되어져 있어서 이런 콜드체인에 대한 손실을 받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서 콜드체인의 현실은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소속으로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한번 좀 살펴보자 하면요. 그 지난 21년 2월 26일부터 21년 7월 1일까지 폐기된 코비드-19 백신은 총 8,886회분으로서 이 중 86.2%가 온도 이탈로서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시장은 콜드체인 강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기존 규제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약품 콜드체인에 대한 인식과 요구로서 정부는 2022년에 의약품 콜드체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생물학적 제재, 제재 등의 제조 판매 규칙들을 좀 크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송 용기 단위의 온도 측정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재 등을 운송하는 차량 이외에도 수송 용기의 자동 기록 장치, 온도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 용기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온도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설치된 온도 기록 장치는 주기로 검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판매자는 출하, 수송, 입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의 온도를 준수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생물학적 제재 출하 증명서에다 기록을 남겨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자는 해당 물품의 인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이제 법령을 보면 철제나 스티로폼 박스, 수송 용기들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법안에서 많이 강화된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자는 출고, 상차, 운송, 하차, 반송, 회수 이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야만 하고요. 사고를 최소화해야 되고 인수자 역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출하 증명서 내용과 그 인수하는 시점에 대한 온도들을 직접 비교를 해봐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록되는 기록들을 2년간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출하 증명서의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그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콜드체인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 확인을 위한 정보, 그리고 온도의 기록과 보관, 관리 부분을 상당히 좀 관리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음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제62조 7조 항을 보면요. 22년 7월 21일부터 냉장, 냉동 의약품까지 철저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냉동, 냉장 의약품들을 다루는 담당자분들도 온도 관리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관 온도의 구분이 필요했던 의약품에 대해서 운송중 그냥 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해야 된다라는 기존 법령에서 이제까지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은 이제까지 온도 기록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규제에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들을 비롯해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운송 시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구비해야만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공급자가 전산상으로서 의약품 공급 내용을 보고를 하면은 의약품 입출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도로 기록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약품 이쪽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좀 전환되었다고 점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행법으로는 적격업소 종사자만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도매상이나 관리자 등 관련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 의무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도매 위탁 시에 수탁업소에 대한 이런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물학적 규제에 대해서 위반할 시에 기준에 따라 3일에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강력한 법령이죠.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현장일 대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갈팡질팡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는 지난 이제 1월 저희 윌로그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생물학적 규제 관련해서 이제 제약산업 인식 조사를 보면은 그 결과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개정안 시행 이후에 진행했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비율들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선진 사례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약품이나 이런 제약업계들,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제에 맞춰서 이런 맞췄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적절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내에 맞는 이런 표준화 프로세스라든지 관련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현재 교체하기 전에 물류의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 프로세스 점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물류에 대한 프로세스 세분화 그리고 액티비티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 설비를 확인하는 것. 세 번째는 프로세스를 관여하는 이제 유관 부서라든지 외부 협력사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네 번째로는 프로세스를 이끌 부서와 담당자를 선별하는 것. 다섯 번째는 개선 과제를 확립하고 개선 정도에 대한 그런 측정 지표, KPI를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본 이후에는 투비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 대응을 위해서 그런 체계가 디테일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사례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콜드체인 관리에 대한 규제를 오래전부터 강화해 왔던 미국이나 그런 캐나다 같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약전 USP는 GDP 준수를 위해서 규정 및 의약품 수송 과정 1년에 걸친 문제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절차를 이렇게 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배치 절차, 단기간의 온도 일탈에 대한 규정, 그리고 수송 중 지연 시에 어떻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윌로그와 같은 이런 솔루션 기업이라든지 3PL이나 물류 서비스 기업 간의 협력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콜드체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낸 좀 사례를 여러분들께 또 하나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서는 업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이런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면요. 우선 저희는 이제 종근당에게 그 사전에 이런 컨설팅을 할 것을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쭉 다 한번 수집을 해봤고요. 그 결과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런 콜드체인망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이제 풀 콜드체인망을 이제 갖추었다고 하는 기업들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냈던 것이죠. 바로 이 창고에서 운송 차량으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냉각을 거친 다음에 저온 창고로 이동을 할 때 그런 패키징의 물품의 온도가 적정 온도로 바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데이터가 천천히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 냉각과 패키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운송 차량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동안에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구간들을 찾아냈던 것이죠. 최종 도착지에 측정된 온도가 적정한 온도 수준을 준수했을지라도 패키징된 물품의 상태가 최상인지에 대한 것들의 검증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근당은 풀 콜드체인 망을 구축했은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배송 준비 과정, 피킹, 패킹, 출고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 이제까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대 제약사로서 다루고 있는 바이오나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이용하던 이제 데이터 로거의 작동이라든지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또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 관리의 품질 저하로서 이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윌로그는 그래서 이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 종근당의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문제들을 개편해 나갔습니다. 윌로그의 이제 콜드체인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자동 온도 기록 장치와 이를 연계한 데이터 관리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서 이제 종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위해서 제품을 막 일일이 다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것들을 관리를 위해서 그것들 등록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 인력들을 할애하지 않으니까 종근당이 이제 물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 프로세스가 좀 원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드는 것들, 효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인수자와 수령자 모두가 이제 보관이 필요한 출하증명서를 이제 전자 문서 형태로 자동 발급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출하증명서에 대한 분실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는 것들을 그리고 더 관리하기 수월해지는 것들에 대한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이 데이터를 하나로 좀 통합해서 관제 콘솔로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류 전선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 타워의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종근당은 프로세스 변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의 민첩성 향상입니다. 산업 트렌드와 시장이 급변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쉽게 적응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점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을 배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낭비되는 재고와 스톡 부족한 현상들을 줄일 수가 있었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이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망에 대한 탄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대한 효과입니다. 제조에서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결고리에 대해서 진행 사항과 이슈 발생 시 그 출처를 좀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변화를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면서 소비자들의 그런 호감도, 선호도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그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근당은 프로세스 변화와 이러한 이제 디지털적인 혁신을 통해서 최근에 강화된 규제 시행에도 서두르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결과 생산성이 2배가 향상이 되는 것들을,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이오 이야기가 사실 좀 너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비단 이제 바이오 산업군에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품 산업군에도 콜드체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식품 산업이 이제 식품 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라고 하면은 신선, 초신선, 이런 키워드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점차 이제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들,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스 몇 개만 보더라도 사실 콜드체인망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거래되었던 신선식품들이 온라인으로 점차 이제 배송 시장들을 키워가면서 물류사들은 보관에서부터 배송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장보기의 필수식품이었던 신선식품까지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강화해가면서 재구매율이 크게 뛴 사례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한돈 브랜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인 이제 도드람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돼지고기 구입 시에 어떤 것들이 이제 구매 요인인가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돼지고기에 대한 신선도를 중요시한다라는 소비자 비율이 26.8%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원산지나 맛, 돼지고기 등급 등에 대한 것들로 이제 선택했던 항목들보다 한 10% 정도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그 수요 그리고 그 눈높이들이 굉장히 깐깐해지면서 이제 품종이라든지 원산지 같은 이러한 선택 기준들을 넘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졌고 어떻게 이동이 되어져서 내 손안에 오게 되었는지 이 관심을 가진 포인트가 점차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2023년에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제 소비기한 제도에 대한 시행인데요.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그래서 많은 식품 제조기업들이 이 법률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세스들을 또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되게 당연한 그런 변화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나 이제 미국에서밖에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역시 신선식품에 대한 콜드체인망 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조나 유통사들은 이러한 전 세계의 흐름을 타서 공급망 관리에서 이 블라인드 스팟들을 찾아내고 촘촘하게 메꿔가면서 그 안전한 또 식품 유통을 위해서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해야만 합니다.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 이런 생산, 제조, 유통, 이런 식품에 대한 전체 콜드체인망에서 점차 촘촘한 이런 관리가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블라인드 스팟들로 인해서 콜드체인에 대한 리스크들은 기업에게 생각보다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신선식품에 대한 콜드체인은 출고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품의 이런 변질이나 부패, 그리고 재고 문제,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드는 거, 그리고 시간이나 리소스들이 이제 낭비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윌로그에 대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솔루션은 누구나 사실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하게 콜드체인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이제 빈틈없는 데이터 수집과 쉬운 확인, 그리고 운송 형식에 따른 제품 단위의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까지 하면서 기업마다에 맞는 이런 콜드체인 표준 프로세스를 함께 정립해 나갑니다. 이렇게 정립된 표준 프로세스 체계는 결국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이런 표준 체계 정립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져서 최종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국제식품정보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94%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의 유통 과정에서 투명함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39% 정도는 이제 유통 과정의 투명함이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었죠. 이미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제품 그 자체 이외에 제품 생산 그리고 유통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또 구매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소스맵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이제 원자재의 이동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맵으로서 표현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BMW나 이런 유수한 기업들, 이런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기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구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자재의 이동 경로를 오픈하면서 사회적 책임, 즉 CSR 측면을 어필을 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선두에 있는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윌로그를 통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콜드체인 관리를 실현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마로지스 차량에는 저희 이제 윌로그를 알리는 이런 QR코드와 그런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물류 과정에서의 그런 반복된 문제로서 비용 낭비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멕시칸 음식 체인인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운송 과정에서 문제로서 연이은 이제 식중독 사고들을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치플로에는 시총 26조에서 9조가 되는 이런 사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치폴레는 물류의 운송 과정에 대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이를 납품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류 과정이 이런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출, 더 나아가서 기업 가치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콜드체인 관리는 표준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그 물류의 퀄리티를 향상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폐기, 반품을 최소화시키면서 물류의 비용에 대한 절감, 그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콜드체인 관리는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고객들은 저희 윌로그를 경험한 이후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윌로그는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의료, 신선식품, 배터리, 디스플레이, 특수물류 등 다양한 산업별, 선도기업 그리고 기관들과 좀 견고한 파트너십들을 가져가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흐름이 투명해지도록 안전한 콜드체인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커넥팅 더 닷을 해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윌리얼 로그인 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